여러분의 공동체 건강하시지요? 건강한 공동체가 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공동체 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은 주민연계 강화 심사 포인트의 자발성 관련 소프트웨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발성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합니다. 마을의 입장에 따라서, 마을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발굴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오늘 저는 식사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우리 농산 어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고령화 맞습니다. 고령화는 고령화에서 그치지 않죠. 뭐와 연결될까요? 소멸 위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은, 한 번도 들리지 않은 마을에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분, 두 분, 세 분씩 돌아가시면 10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줄을까요? 즉, 고령화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지역의 소멸 위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령화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식사로 인하여 어떻게 자발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을마다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쌀과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 주시거나 공급을 해 주십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이 식사가 어떤 분들한테 적합할까요? 그렇죠. 바로 독거노인들 또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정말 혼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이 식사 문제는 아주 그 지역 독거 어르신들, 고령화된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한 생계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남영찬 박사,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을에 다 늙어가는 처지, 다 바쁜데 누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합니까? 우린 그런 거 못해요. 자, 이런 마을은 자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마을이죠. 자발성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마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을은 연세는 좀 드셨지만 60대 초반, 50대 후반 부녀 회원분들이 3, 3, 5 짝을 져서 식사를 대접하는 마을을 보면 언제나 마을 주민들, 고령화된 어르신들도 웃음이 끊이질 않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50대, 60대 부녀 회원님들도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단 잘 드셔야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마을 일에도 적극적이지. 나만 잘 먹겠다,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모르겠다, 이런 마을은 절대 자발성이 발현된다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을들은 주민역량 강화 심사에서 저 아래쪽에
아래쪽 꼴찌 부분에서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 고령화, 농산어촌의 소멸위기 이 부분을 나름 고민해 봤습니다. 훌륭한 학자분들 몇몇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민수당, 어민수당을 지급하면 어떠냐.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겠느냐.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무한정 뽑아 쓰는 그런 무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재입니다.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서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농산어촌의 소멸위기를 가지고 고민한 저는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평가도 하고 자문도 하고 교육도 하러 농촌, 어촌, 마을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젊으신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귀요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정말 바람직하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의외로 100%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자, 이 젊은 귀농인, 귀요인이 내려오면 온 가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본인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중에 일하고 또는 해 있을 때 일하고 대도시에 있는 가족 옆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의 귀농귀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 어촌, 산촌에 젊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 남현찬 박사는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하고 오는 가족들한테 우리가 정착수당을 매월 지급하면 어떨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수당을 주는 거, 물론 근본적으로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기존의 삶대로 그동안 쭉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면 소멸이 되니 젊은 친구를 좀 우리가 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자. 그때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부만 내려온다? 수당 없습니다. 한 명,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당을 준다고 칩시다. 아이가 2명이 딸렸다. 200을 줍시다. 3명이 딸렸다. 300을 줍시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그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면 일단 폐교 위기에 빠져 있는 학교가 회생이 되겠죠. 그리고 젊은 아빠, 젊은 엄마는 절대 아이 때문에 대도시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롯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농민수당, 어민수당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 현재 주민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지급을 좀 미루고 젊은 학생들, 젊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주면
아이 기준으로.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농촌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어촌을 제2의 나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없어지든 말든 자연에 맡겨둬야지 그걸 왜 나라의 세금을 써서 굳이 그렇게 소멸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농촌이 다 없어지면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뿌리는 다 없어질 겁니다. 물론 뭐 때가 되면 대기업들에게 맡긴다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식량 안보 면에서도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갑론을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히 여기 서 있는 이 남영찬 박사는 농어촌 산촌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그 수당으로 가족이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뭔가 소득을 창출해내서 도시에 사는 사람 못지않게 소득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귀하는 정말 최고십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서, 남영찬 박사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